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댁은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 며느리들끼리도 웬만큼 얼굴을 알고 지낼 정도였어요.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마주치곤 했으니까요. 오며 가며 음식도 나눠 먹고 했기에 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네 집 며느리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다 보니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다투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싸우고는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며느리인 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주말에 우리 아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족 나들이 겸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있었기에 집 근처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놀래켜 드리려고 했는데요. 차에서 내려 마당 쪽으로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채 남편과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평소에도 자주 다투곤 했던 옆집 김씨 아줌마가 와 계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우리를 보고 더욱 빈정이 상한 듯 김씨 아줌마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아니 근데 이 여편 내가 갑자기 왜 성을 내고 난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결국 안마의자 자랑하려고 날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불렀어? 당신이 제 발로 걸어와 놓고는. 참내 뭔 놈의 변덕이 저리도 심한지 모르겠구만. 우리 아들 며느리 왔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만 가봐. 니들은 갑자기 왜 내려온 거야? 연락도 없이. 서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어머님 밥도 얻어먹을까 해서요. 그래? 미리 전화라도 했으면 내가 맛있는 거라도 준비했을 텐데. 아니에요. 저희가 소고기랑 삼겹살 사왔으니까 밖에서 소뚜껑에 구워 먹어요. 그랬어? 넌 어쩜 이렇게 예쁜 짓만 하는 거니? 어머님이 항상 잘해주셔서 그렇죠. 어느새 김씨 아줌마를 까마득하게 잊고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대화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지 김씨 아줌마가 짜증스레 우리 아들에게 말했어요. 서준아, 네 할머니 운전면허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하긴 뭐 중학교도 겨우 나왔으니 운전면허 딸 실력이나 됐겠어. 난 이래봬도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야. 뜬금없이 지금 여기서 운전면허 얘기가 왜 나와? 아무튼 진짜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그리고 나 방통고등학교 나왔는데 왜 자꾸 중졸이라고 하는 거야? 옆집 김씨 아줌마는 뭔가 불리하다 싶으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우리 시어머님을 약올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 시댁에 마시를 왔는데 거실에 안마의자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화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 안마의자를 우리가 사서 보내드렸거든요. 아마도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님이 더욱 제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게다가 김씨 아줌마는 우리가 시시때때로 시댁에 내려가는 것을 참 못마땅해 했는데요. 김씨 아줌마네 며느리는 동네에서 냉정하고 차갑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간혹 내려오기도 했지만 와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는 잔뜩 인상만 쓰고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씨 아줌마네 며느리랑 제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저 취향의 문제였는데요. 저는 워낙 시골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시댁에 내려가면 소뚜껑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뒷산에 올라가 밤을 주워와 구워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제 감성에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김씨 아줌마네 며느리는 그런 것을 질색팔색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에는 우리 아들 서준이와 제가 시댁 마당에 있던 가마솥 아궁이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 뒤로 시아버님이 가마솥 아궁이를 마당 한켠에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아궁이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별미도 그런 별미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도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랐던지라 할머니 집에만 내려가면 고구마랑 감자를 구워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제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고구마가 잘 익기만을 기다리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더니 김씨 아줌마네 며느리가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물었어요. 아니,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신기해서 구경했어요. 근데 그런 아궁이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쪽도 서울에 산다고 하던데 하는 행동은 완전 촌사람 같아 보여서요. 네? 아, 저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요. 여기 아궁이에 구워 먹으면 아주 별미거든요. 다 익어가는데 하나 드릴까요? 엄청 맛있어요. 아니요. 나는 그런 지저분한 거 안 먹어요. 김씨 아줌마네 며느리가 경기하듯 제게 말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거 하나도 안 지저분한데? 껍질을 이렇게 해서 먹으면 깨끗해요. 우리 어머님이 이 집 손주가 말이 빠른 것 같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렇긴 한가 보네요. 아, 저도 딱히 뭘 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주 지내다 보니 말이 조금 빠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말이 빠르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김씨 아줌마네 며느리가 쌩하니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눈치 빠른 우리 아들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저 아줌마 눈썹이 이렇게 올라간 마녀 같아. 뭐? 마녀?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제가 아들을 나무랐지만 그때 제 생각 또한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긴 했어요. 암튼 김씨 아줌마네 며느리는 많이 차갑고 공감 능력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내는 모습에 김씨 아줌마가 항상 심통을 부릴 수밖에요. 거기다 우리가 안마 의자까지 사서 보내드렸더니 더욱 심통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김씨 아줌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는데요. 운전면허를 가지고 시어머님을 무안하게 만들 생각인 듯 해보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방통고를 졸업하셨거든요. 김씨 아줌마는 시시때때로 그걸 가지고 우리 시어머님을 놀리곤 했어요. 무엇보다도 운전면허 이야기가 나오면 시어머님이 많이 움츠러들곤 했거든요. 그랬으니 김씨 아줌마가 더욱 그럴 수밖에요. 그날도 역시 운전면허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님이 잔뜩 기가 죽은 채 말을 얼버무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김씨 아줌마에게 따져 물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운전면허를 수십 번도 넘게 시험 봐서 겨우 합격하셨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가? 이게 저도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지나가는데 동네 분들이 아주머니 운전면허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다들 감탄하시더라고요.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험 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서 한두 개 더 틀려서 떨어진 거야. 꼭 면허증도 없는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 김씨 아주머니가 열심히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어머님께 시비만 걸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시어머님이 주눅 드는 모습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제가 김씨 아줌마에게 도발까지 하고 말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님이랑 아주머니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운전면허 한 번 했다면 그때는 그런 말씀 못 하시겠네요? 뭐? 운전면허를 한 번 했다?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머리로 운전면허를 딴다고? 이게 어디 쉬운 줄 아나? 합격하면 내 손에 창을 지진다, 창을 지져. 그니깐요. 만약 한 번에 합격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만약에 자네 시어머니가 운전면허 한 번에 합격하면 앞으로 내가 형님이라고 부른다. 이건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듣고 있지. 정말이신 거죠? 그렇다니까 내가 맹세한다, 맹세해. 아유, 이 집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주 개망신 당하게 생겼네. 김씨 아줌마가 배꼽을 잡고 웃어대다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시어머님이 걱정스러운 듯 제게 말했어요. 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어떻게 붙어. 못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어머님 엄청 똑똑하신 편이거든요. 내가 똑똑하긴 뭐가 똑똑하다는 거니?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저 양반 성격에 아주 벼르고 있을 텐데. 시어머님이 잔뜩 울상을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우리 아들이 시어머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 이렇게 앉아봐. 어? 할머니, 빨리 이렇게 앉아봐. 알았어. 이렇게? 시어머님이 서준이 말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서준이를 바라봤는데요. 할머니, 자, 봐봐. 손을 이렇게 꼭 주먹해봐.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어머님의 얼굴에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다음에 차 가지고 와서 알려줄게. 그니까 할 수 있다. 차? 무슨 차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할머니 몰랐어? 나 차 있잖아. 내 차, TV에도 막 나오는 차야. 이따만해. 아들이 신이 난 채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전에 친정아빠가 서준이 생일 선물로 차 하나 사줬어요. 뭐? 진짜 차를 사줬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이긴 한데 진짜 자동차랑 많이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서준이가 타기 좋은 크기로 잘 나왔더라고요. 이야, 서준이는 좋겠다. 이 할미도 없는 자동차도 있고. 그 순간 아들이 할머니를 향해 다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다. 내가 다음에 올 때 자동차 가지고 와서 알려줄게. 나 운전 엄청 잘해.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서준이가 운전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응, 내가 운전 알려줄게. 할 수 있다. 아들이 다시 한번 그 작은 주먹을 움켜쥔 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또래보다 모든 것이 빨랐어요. 걷는 것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책을 읽어주면 암기도 금방 했습니다. 한마디로 또래와 같이 있으면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끔 또래 엄마들이 비법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다른 엄마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엄마였기에 별다른 비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볼 뿐입니다. 제가 시댁에 자주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엄마 아빠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채워주기도 했고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또래보다 상상력이 더 발달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암튼 친정도 가까이 살다 보니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래 엄마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하나같이 콧방귀도 뀌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엄마는 오히려 저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서준이 엄마가 비법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한테 말해주기 싫은 모양이네. 진짜예요. 지금 이 나이대에는 자연에서 충분히 뛰어놀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서준이 엄마는 서준이한테 따로 한글도 안 가르쳐줬는데 혼자 한글을 깨우쳤단 말인 거네. 서준이 한글도 엄청 잘 읽잖아. 아,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화책 읽어주면 글자를 물어볼 때마다 알려줬더니 어느새 한글을 깨쳤더라고요. 서준이가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한글도 금방 깨친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시댁에 가면 시아버님이 직접 따온 버섯을 알려주시는데 버섯 종류를 정확히 맞추더라니까요. 내가 보니 그냥 서준이 자랑인 것 같네. 한마디로 서준이는 그냥 천재다 그런 말인 거잖아. 사람들은 여전히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 또래보다 머리가 좋을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스스로 즐기면서 해야 한다는 그 생각 말입니다. 암튼 다음날 집에 올라와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을 사서는 시어머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별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어머님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이한테 한글 알려주시듯 그렇게 암기해보세요.
아무래도 서준이가 똑똑한 게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나 지금 너무 어지럽다. 그러니까 너무 띄우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어머님도 머리 좋고 그이도 머리가 좋으니까 서준이도 똑똑한 거잖아요. 알았다. 내가 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마.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졌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은 밤낮으로 운전면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예, 네 시엠이 말이다. 저러다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마라.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는 그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 누가 보면 사법고시 보는 사람인 줄 알겠어. 진짜요? 정말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한 번에 붙겠는데요? 덕분에 공부하겠다는 마누라 뒷바라지 하느라 나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반찬 만들라 설거지할라 이 나이에 시집살이가 따로 없다니까. 아버님 원래 요리 잘하셨잖아요. 사실 어머님이 해주신 것보다 아버님이 해주신 음식이 더 맛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 내가 음식에도 재능이 있다니까. 제 말에 시아버님이 한바탕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내내 공부에 집중을 하셨어요. 얼마 뒤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총 출동을 했는데요.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할머니를 보던 아들이 주먹을 꽉 쥔 채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들의 말에 시어머님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시험을 보러 들어갔답니다. 그 모습에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을 정도였는데요. 우리 아들은 그저 진지한 표정으로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잠시 후 필기시험을 보고 나오는 시어머님을 우리 모두 숨죽여 바라보고 있던 순간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합격이다, 합격이야. 진짜요? 거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할 수 있다. 시어머님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 말이 딱 맞네. 할 수 있다. 그날 우리는 시댁 마당에서 파티를 했는데요. 옆집 김씨 아줌마가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어요. 그까지 필기시험은 그냥 껌이지. 이게 진짜는 기능시험이야. 그니까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쉬운데 자네는 필기시험을 수십 번 떨어졌구만. 제가 뭐라고 말대꾸를 하려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김씨 아줌마 말을 맞받아치고 있었어요. 그 말에 김씨 아줌마가 급히 입을 다물어 버린 채 돌아가 버렸고요. 저기 근데 그 기능시험은 많이 어렵겠지? 어려울 것도 없어요. 어차피 학원 다니실 거니까 학원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되는걸요? 그리고 이번 달에 제가 휴가 내고 며칠 내려와 있을게요. 아니 휴가까지 내고 뭐하러 내려와? 그게 서준이가 할머니 운전 알려드린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 서준이가 운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긴 하거든요. 뭐? 서준이가? 네, 아빠가 하는 거 유심히 보더니 요즘은 주차도 한 손으로 하는걸요? 근데 진짜로 서준이 자동차가 그렇게 좋은 거냐? 얼마나 좋길래 그래? 진짜 좋긴 해요. 그니까 서준이한테 배우면 금방 배우실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낸 채 아들 자동차도 같이 싣고 내려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부모님이 놀란 눈으로 아들의 차를 바라보다가는 아들과 시어머님이 한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듯해 보였는데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좋네. 이 차 이름이 뭐야? 이거 벤츠야. 내 차 진짜 좋지? 근데 이건 뚜껑이 없네. 할머니, 촌스럽게 뚜껑이 뭐야, 뚜껑이. 이거 오픈카야. 이야, 오픈카? 근데 이건 만땅고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냐? 만땅고가 뭐야? 그니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 말이야. 잠깐만. 엄마, 이거 만땅고 얼마나 넣어야 해? 뭐? 만땅고? 그거 전기차잖아. 할머니, 이거 전기차래. 전기로 충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 그 비싼 전기차? 이야, 이거 되게 비싸겠다. 엄청 비싼 차라고 하긴 했어.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할머니 운전 알려줄게. 봐봐. 이거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고, 이걸 밟으면 멈추는 거야. 그리고 이건 후진. 이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고. 내가 시범 한번 보여줘 볼게. 아들이 능수능란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이야, 우리 서준이가 운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거참 신기하네. 옆집 김씨 할매보다 훨씬 잘하네. 근데 너 보험은 들었냐? 운전자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고 하던데. 보험? 그건 엄마한테 물어보고 안 들었으면 빨리 들라고 할게. 근데 이 차는 왜 깜빡이가 없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깜빡이 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구만. 할머니도 눈치챘구나.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게 좀 못마땅하더라고. 이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문제라는 거야. 어떻게 깜빡이를 깜빡할 수가 있어? 기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꼭 하나씩 빼먹더라. 그니까 너무했네.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불편하지 않게 제대로 만들어야지. 차 팔아먹고 나물나라 하면 장땡인가? 시어머님과 아들의 대화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귀를 쫑긋한 채 듣고 있었는데요. 어찌나 죽이 척정 맞던지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키도 작고 왜소한 편이라 아들이 타는 자동차에 충분히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후진을 하려고 하자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삐삐삐삐삐. 뭐야, 서준아, 후진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야? 자동차 회사가 아주 형편없다니까. 아빠 차는 후진할 때마다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거든. 근데 내 차는 후진해도 그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그니까 내가 대신 소리 내주는 거야. 아들이 열심히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너무 급하게 후진을 하는 듯하자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삐! 할머니, 브레이크! 이러면 사고 나지. 항상 좌우를 살피고 뒤에 장애물이 있나 확인해야지. 알았지? 그래, 그래. 좌우를 살피고 조심조심. 근데 이런 차 뽑으려면 얼마나 줘야 하는 거냐?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외할아버지 말로는 용돈을 몇 달간 모아서 산 거라고 했어. 뭐? 몇 달씩이나? 어,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한테 용돈 받는 걸 모아서 산 거라고 했거든. 근데 엄청 비싼 거라고 했어. 그래, 딱 봐도 비싸 보이네. 할미도 이런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할머니 운전면허 따면 내가 용돈 모아서 하나 사줄까? 나 지금 통장에 돈 되게 많아. 됐거든. 이 할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운전이나 잘 가르쳐줘. 시어머님은 운전면허 학원에 다니면서 아들한테 개인 과외까지 받았는데요. 우리 아들과 같이 웃으며 운전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정말 열심히 실기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기능 시험날이 되었고 시어머님이 잔뜩 긴장한 채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딱 기다려. 내가 한 번에 합격하려니까. 할머니,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 서준이의 응원에 조금은 긴장이 풀렸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당당히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처음에는 약간의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와, 할머니 진짜 잘하신다. 그지, 서준아? 당연하지. 누가 가르쳤는데 잘할 거야. 시험을 보는 내내 서준이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핸들 돌려야지. 그렇지. 우리 할머니 잘하네. 서준이가 어찌나 중얼거리던지 남편과 저는 웃음을 꼭 참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단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축하 파티를 하던 중 시어머님이 서준이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어요. 우리 서준이 선생님 덕분에 할미가 한 번에 합격했다. 정말 고마워, 우리 선생님. 할머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시어머님이 서준이의 말을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남편과 시아버님도 서준이의 말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시댁의 가오는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장래 기능 시험까지 단숨에 합격했다는 말에 김씨 아줌마의 입이 대빨 나온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아마도 도로주행에서는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우리 시어머님은 그것마저도 단번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 모습에 김씨 아줌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나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한 번에 붙을 수가 있어? 우리 집 가온이 할 수 있다거든. 자, 그럼 손에 장을 지지기는 좀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형님이라고 한번 불러봐. 아니 그래도 그건 좀... 그럼 손에 장을 지질 텐가? 알았어. 형님. 그러면서 김씨 아줌마가 시어머님께 사과까지 했는데요. 김씨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미안하구만. 사실 말이야. 내가 질투가 나서 그랬어. 우리 며느리는 내가 뭐만 하면 그냥 다 시집살이 시킨다고 질색팔색하거든. 근데 자네 며느리는 둥글둥글한 게 그냥 다 부러워서 그랬어. 그동안 내가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하구만. 김씨 아줌마가 미안한 듯 사과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런 김씨 아줌마를 조용히 위로했고 그 뒤 두 분은 잘 지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김씨 아줌마를 자주 보곤 하는데요. 손주가 많이 보고 싶은 모양으로 우리 서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답니다. 김씨 아줌마의 쓸쓸한 눈빛과 차갑디 차갑기만 하던 김씨 아줌마의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그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